유비가 죽고 약 4년 뒤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기 위한 북벌을 시작하죠.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중 가정이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급했던 위나라는 오나라와의 전선에 나가 있던 백전노장 장압을 불렀고 제갈량은 마속을 보내죠. 그리고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쳐서 대패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때 나온 고사성어가 그 유명한 늪참마속입니다.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건데 제갈량이 군유를 무시하게 되면 적을 평정할 수 없다라는 의지로 자신이 아끼던 마속을 처리하면서 권력의 공정성, 법에 의한 질서 등을 강조한 사건이죠. 그런데 과연 제갈량의 저 행동은 법과 규율의 엄격성을 위해서만이었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총나라 파벌이론을 인정하는 편인데요. 당시 총나라는 세 파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주파라 불리는 유비파. 우리가 좋아하는 유비 쪽의 캐릭터가 다 이쪽이죠. 제갈량, 유비, 조온, 방통, 황충, 위연, 장원, 요화 등등 실제 유비의 총나라를 지배했던 그룹, 신주류. 그리고 제갈량은 여기 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익주를 다스리던 유장에게 의탁했던 세력, 동주파라고 하는데 구주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법정, 동윤, 이엄 정도가 여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익주파, 즉 익주 토호 세력, 익주 명사들 그런 거였죠. 장인, 마충 이런 친구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면 반드시 이 파벌은 존재합니다. 칼로 물 베듯이 구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떤 성향별 구분 또는 집단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의 분당 정치도 마찬가지였죠. 동인, 서인. 동인이 또 나뉘어서 남인, 북인. 서인도 나중에 노론소론 이런 식으로 계속 집단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당시 총나라도 분명 파벌에 따른 정치적 균형이 있었고요. 만약 실권을 쥐고 있던 형주파의 수장 제갈량이 마속을 자기 파라고 해서 처분하지 않았다면 다른 파벌과의 관계 조율은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군법의 엄격함은 당연한 거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어쩌면 가정 전투에 패한 게 마속이 형주파가 아니었으면 제갈량은 죽이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의 제갈량은 인간계를 벗어난 거의 신급의 캐릭터지만 정사인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훌륭한 정치가, 행정가 느낌의 평가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즉 읍참마속은 파벌에 휘둘리지 않고 당장 인재 한 명이 아까운 상황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제갈량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마속의 패배만큼이나 마속의 죽음도 좀 안타깝습니다. 당시의 총나라에는 인재가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제갈량이 조금 더 뻔뻔하게 마속을 품고 더 큰 공으로 과를 갚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뭐 하긴 패배가 커도 너무 크긴 했죠. 어쨌든 어디서 읍참마속 이야기 나오면 살짝 총나라 파벌 얘기를 꺼내보세요. 이거 삼국지 봤어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